전 세계 언론이 섹스 뗏목이라 부르며 열광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11명의 남녀를 좁은 뗏목에 가두고 101일간 대서양을 표류하게 했죠. 실험 설계자의 목표는 단 하나, 난교와 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01일 뒤 뗏목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벌어진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민망하고도 아름다운 반전이었습니다. 대체 1973년 대서양 한복판에 띄어진 이 뗏목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누가 대체 이런 비인도적 실험을 자행했던 걸까요? 이 실험을 설계한 산티아고 헤노베스는 인간의 폭력성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인류학자였습니다. 1970년대 그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실험에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 실험은 원숭이 사회의 폭력 대부분이 암컷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산티아고는 이 가설을 인간에게도 적용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인간 사회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세계 평화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거라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산티아고라는 인물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내내 그가 내리는 결정이나 생각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상에, 저 사람 진짜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산티아고는 정말 형편없는 과학자였습니다. 이른바 실험이라 불리는 이 과정 곳곳에서 그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죠. 어쨌든 그는 1970년대에 아칼리오라는 뗏목 탐험을 기획합니다. 그를 포함 11명의 사람을 뗏목에 태워 스페인에서 멕시코까지 101일 동안 대서양을 가로질러 표류하게 만드는 실험이었죠. 뗏목의 길이는 약 12m로 꽤 컸습니다. 공간이 아주 부족한 편은 아니었고 식량도 미리 계산해서 충분히 실어두었죠.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항해 같아 보이지만 이건 사실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험이야말로 산티아고가 노린 핵심이었죠. 그는 인간이 극한의 위험에 처했을 때 비로소 가식 없는 본능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서로 다른 배경과 국적을 가진 여성 6명과 남성 4명을 선발했습니다. 일부러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섞여놓는 건 뗏목 위에 일종의 작은 지구를 만들어 인위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산티아고가 사람들을 단순히 무작위로 뽑은 건 아닙니다. 그는 참가자들이 서로 성관계를 맺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로만 팀을 꾸렸죠. 심지어 그는 실험의 변수를 높이기 위해 소위 훈남이라 불릴 법한 아주 잘생긴 신부님마저 이 무리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는 심산으로 말이죠. 1970년대는 여성들이 사회 내에서 점점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산티아고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인식했는지 뗏목 위에서 가장 비중 있고 실질적인 직책들의 여성들을 배치했습니다. 선장은 여성이었고 뗏목의 유지보수를 책임질 다이버와 통신보함을 담당할 무전사 역시 여성이었죠. 이는 산티아고의 실험에서 유일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그의 신념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어찌됐든 산티아고는 실험 준비를 마쳤고 피실험자 선발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 5월 12일 아침 아칼리오는 대서양을 향해 닷을 올립니다. 산티아고가 그린 이 실험의 본질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그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서서히 무법천지의 폭력 사태로 치닫는 과정을 일기로 기록하는 것이었죠. 제 눈에는 이게 과학적 탐구라기보다는 일종의 변태적인 관음증처럼 들립니다만 어쨌든 그게 그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기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명의 참가자가 서명해야 했던 계약서에는 자신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정신을 산티아고에게 온전히 바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니까요. 또한 산티아고는 매주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안에는 동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아주 노골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었죠. 당장 이 배에서 쫓아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심지어는 누구와 가장 잠자리를 가지고 싶은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어떤 질문들은 각자가 언제 폭력성을 느끼는지 혹은 타인의 어떤 행동이 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집요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 질문들이었지만 설문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결과는 오직 산티아고만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말이죠. 사실 산티아고가 원하는 결말은 너무나 투명했습니다. 바로 폭력이었죠. 그는 뗏목이라는 폐쇄된 공간이 아수라장이 되어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항해가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도록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참가자들은 말 그대로 절친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뗏목 위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참가자들이 환하게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다 함께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에게 뗏목은 지옥이 아니라 평화로운 안식처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산티아고가 그토록 염원하던 성관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는 사람들이 서로 잠자리를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질투와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질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바람대로 배 안에서 이른바 썸을 타는 커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단지 너무 심심해서 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적 격동이나 집착, 질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갈등으로 이어질 만한 불씨 자체가 없었던 거죠. 실험은 산티아고의 계획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티아고의 설문지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지저분해졌습니다. 자위는 몇 번이나 있는가? 누구와 잤는가? 누구와 자고 싶은가? 심지어는 누구를 죽이고 싶은가? 같은 질문들까지 던지기 시작했죠. 이런 기괴한 질문들과 산티아고의 노골적인 불만 섞인 태도에 질린 참가자들은 당연히 그를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배에서 누가 제일 싫으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산티아고라고 적어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낚시를 하던 일행이 작은 상어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가판 위로 상어를 끌어올리자 사람들이 환호하며 들떴죠. 이 순간을 기록한 산티아고의 일기를 보면 그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도끼로 상어 머리를 내리치고 살점을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어발겼다는 광기 어린 묘사를 남겼거든요. 하지만 실제 남아있는 영상 속 사람들은 그냥 저녁 식사를 위해 얌전히 상어를 손질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폭력적인 분위기는커녕 평범한 주방의 모습에 가까웠죠. 산티아고의 속만 타들어갈 뿐 배 위에는 여전히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함께 어울리고 가끔 잠자리를 갖기도 하며 자기들을 괴롭히는 산티아고를 함께 뒷담화하며 버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실험자들의 유대감은 날로 단단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했던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산티아고가 기대했던 지옥과는 거리가 먼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한 여성 참가자는 이 뗏목이 사실 자신에게 학대받던 관계로부터 탈출한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고백했고, 동료들은 그녀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이자 유일한 흑인 여성이었던 한 명은 특히 가슴 뭉클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상들이 노예선에 실려 대서양을 건넜을 그 비극적인 여성을 떠올렸고, 그 바다 위에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을 자유와 기회들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산티아고는 그들을 폭력적인 짐승으로 만들려 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발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산티아고의 고집은 광기를 넘어 추태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여성을 존중한다던 그의 번지르르한 명분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가 곧 설명될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쯤 산티아고는 배 구석에 앉아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뗏목의 키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산티아고는 뗏목의 가장 중요한 지책들의 여성들을 고용했었죠. 그중 한 명이 잠수 담당이었던 세르반 자노티였습니다. 세르반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였고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키를 고친 의지와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그녀를 막았었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여자니까 배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여성이기 때문에 잠수사로 뽑아놓고는 여자라서 잠수를 못하게 하다니요. 세르반은 당연히 분노했지만 일단 물러섰습니다. 대신 산티아고는 그녀의 잠수 장비를 뺏어들고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장비는 산티아고의 몸에 맞지도 않았고 그는 장비를 다루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마스크는 헐거웠고 잠수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처럼 허우적거렸죠. 결국 그는 키를 고치기는커녕 물만 잔뜩 먹고 익사할 뻔한 채로 겨우 갑판에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산티아고가 잠든 사이 세르반은 몰래 물속으로 들어가 직접 키를 고쳐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산티아고는 경로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산티아고는 이제
자신의 실험을 노골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체 회의를 소집해 사람들을 다그쳤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너무 친하다. 실험을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 며 훈계까지 늘어놓았죠. 그리고 그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참가자들이 작성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설문지 답변들을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죽이고 싶어한다. 저 사람은 당신과 자고 싶어한다는 식으로 이간질을 시도했죠. 폭력을 유발하기 위해 사람들을 서로 등 돌리게 만들려는 아주 저급하고 기괴한 수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일한 흑인 여성 참가자에게 원시적이라는 망언까지 내뱉으며 흑인 남성 참가자와 잠자리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저열한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이미 단단한 유대감을 쌓은 참가자들은 산티아고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고 그의 조작질은 그들의 우정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몇몇 주요 신문사들이 이 실험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이 실험에 섹스 뗏목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을 붙였고 배 위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에피소드들만 골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산티아고의 소속 대학에서도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을 목격하게 되었죠. 대학 측은 섹스 뗏목이라는 보도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아주 치명적인 악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즉각 산티아고와 실험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손을 뗐죠.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산티아고는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한 기분으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뗏목이 카리브해로 접어들 무렵 거대한 열대성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뗏목의 선장은 스웨덴 출신 여성 마리아 비웨른스탐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선원들을 이끌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죠. 마리아는 인근 섬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문명사회와 접촉하는 순간 연구가 망가지고 말 거라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실패한 실험이나 다름없는 일을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걸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산티아고는 그녀의 선장 직권을 강제로 뺏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선장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았죠. 그는 사람들을 선실 안으로 몰아넣고 문을 잠근 뒤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운 좋게도 폭풍이 비껴나가면서 뗏목은 약간의 비바람만 겪고 끝났지만 이제 산티아고가 뗏목의 정권을 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모든 참가자는 산티아고를 진심으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죽여버리자는 모의까지 나왔을까요? 그들은 산티아고를 제거하고 이를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결국 살인은 저지르지 않기로 뜻을 모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뗏목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직진하는 거대 화물선 한 대가 포착됩니다. 이대로라면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분, 뗏목 위에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자칭 선장이라던 산티아고는 그 자리에서 패닉에 빠져 비명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이때 지휘권을 잡은 건 해임당했던 진짜 선장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화물선에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명탄을 쏘고 수신호를 보내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충돌 직전 마침내 화물선이 기술을 돌려 뗏목을 피해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리아는 당연하게도 다시 선장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산티아고는 실험에서 거의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설문지를 돌리지도 기록을 남기지도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죠. 그저 구석에 처박혀 혼자 입을 삐죽거릴 뿐이었습니다. 산티아고는 몸이 아프다며 밤낮으로 선실에만 머물며 사람들의 간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담당자를 포함한 참가자들은 나중에 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꾀병을 부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산티아고가 사실상 대열에서 이탈하자 뗏목 위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구석에서 음침하게 지켜보는 사람 없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산티아고가 물러난 뒤에야 비로소 무리가 훨씬 더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가벼웠던 우정이 진정한 정서적 유대로 변한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마침내 뗏목은 목적지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모두 중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력에 대한 산티아고의 그 깊고 집요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 더 가까워졌고 일종의 상호부조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권성징악의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산티아고가 과학적인 목적을 가졌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타락한 파리대왕 같은 시나리오를 즐기려는 관음증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과학과는 머리가 멀었습니다. 노골적인 조작과 끊임없는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그토록 원하던 폭력을 끝내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을 만들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지옥을 설계하려 했지만 결국 참가자들이 그곳에서 찾은 것은 평생의 우정이었습니다. 클루 채널의 브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상에 쓰인 스크립트를 글로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주소는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